안녕하세요, 강꼰대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박스권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이론적으로 매우 쉬울 수 있습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네, 여러분 주변에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 보기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중요한 건 도대체 왜 그럴까겠죠? 이 박스권 매매법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왜? 도대체 왜? 첫째, 우리에게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우린 주식으로 실패할 수 없겠죠. 자본주의가 실패하지 않는 것처럼요. 자본주의는 실패한 시스템인데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연준이 돈을 무한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부작용만 양산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이 뭐 양극화라든지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적어도 실패하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인 겁니다. 즉, 우리에겐 자본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다. 뻔한 소리 같겠지만 이걸 인지해야 돼요, 정확하게. 자본의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첫째, 자본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둘째, 주식은 선반영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애초에 확률 게임일까? 수많은 지표와 보고서를 읽고 수많은 기업들을 분석해봐야 세상은 언론의 노예. 우리는 어느샌가 언론에 의존하게 된다. 속은 걸 알면서도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우린 언론의 노예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쉬운데 안 되는 이유가 언론의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기업 분석 열심히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언론에서 뭐 경제 위기다 뭐다 하면 또 공포심이 생기게 되고 또 정말 싫어하는 기업인데 이게 또 언론에서 좋다 좋다 하면 또 다른 좋은 면을 보게 되고 찾게 되고 일단 그 종목 그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진짜 가네 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게 우리 심리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을 굉장히 자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유를 정확히 인지합시다. 미래는 예측하는 게 주식이 선반영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예측하는 게 애초에 언론 때문에 하기 힘들다. 예측을 해도 힘든데 언론에 원하는 대로 예측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셋째, 주식은 욕망의 바다. 인간의 본능 뒤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거 어디서 읽은 건데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이해하면 우리의 욕망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 게임, 도박 등등 온갖 해로운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다. 즉 성욕, 물욕, 승부욕 이런 것들로 상품을 만들고 플랫폼화 시켜서 다 돈이 되고 있죠. 지금 돈 잘 버는 기업들 뭐 담배 회사나 게임 회사나 다 돈 잘 벌죠. 그럼 주식은 어떤가? 공포에 손절하고 기대감에 올라타고 당하고 당해도 우린 계속 당하죠. 이게 이유입니다. 주식이 욕망의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유혹들로 가득한 이 주식장에서 이 기본을 지키는 게 매우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해답은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해답을 보죠. 자, 내 자본을 명확히 인지한다. 우리의 자본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게 우리가 기본을 못 지키는 이유니까 자, 자본을 명확히 합시다. 자본이 없는 월급의 노예라면 이룰 수 없는 적립식 매매를 추천한다. 이건 다음에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 자, 저는 뭐 주식 자본이 1,000만 원이라면 그에 맞는 매매를 해야 한다. 당연한 소리죠. 1,000만 원당 한 종목, 이게 제 기준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원의 예수금에 한 종목 이상이 있다면 계획 분할 매수가 성공 확률이 떨어지겠죠. 안 그래도 유혹의 바다인데 제가 이 기준을 잡고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변수가 하나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기본을 지키기 힘든데 변수까지 늘린다. 이걸 피해야겠죠. 즉 원칙화합니다. 내 자본을 명확히 인지하기 때문에 내 자본에 맞는 종목수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주식은 어차피 선반영이기 때문에 예측하는 게 힘들고 예측을 한다 한들 언론에 의해 예측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차피 선반영이니까 하락대만 사자 이거예요. 하락대만. 선반영의 의미로 볼 때 하락시 살 때와 상승시 살 때 확률이 높은 쪽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질문을 바꿔봅시다. 하락시 살 때와 상승시 살 때 어느 쪽이 리스크가 적을까? 정답은 하락시 샀을 때 손절선이 가깝고 저항선은 멀어진다. 주식이 하락했고 선반영이라면 우린 하락한 주가에서 산 것이겠죠. 주식이 반대로 주식이 상승했고 이게 선반영이면 우린 선반영된 상승 주가에서 매수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데 사용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렸을 때 그려보고 자 하락시 살 때와 상승시 샀을 때 제 박스권은 제 기준에서 여기가 손절선이고 여기가 저항선입니다. 저항이 많이 만나는 곳 저항이죠. 지지가 여러 번 일어난 곳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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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겠죠. 이것도 지지고 이게 박스권의 저점이겠죠. 자, 그럼 우린 어디서 사야 되느냐? 이렇게 하락할 때 사는 거예요. 하락할 때. 이탈하면 손절해버리면 되니까. 손절선이 가깝잖아요. 여기서 샀어요. 근데 다음날 이탈해. 그럼 손절하겠죠. 손절선이 짧으니까. 그럼 상승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 맞고 떨어지면 손절선이 매우 늘어납니다. 여기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일 수도 있는 곳에서 우리는 손절을 하게 되겠죠. 즉 손절선이 가까운 곳에서 사자 이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돌파해서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크게 먹을 바에 안전한 데서 사서 조금만 먹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손절 10번 하고 익절 10번 했을 때 결국 수익이 난다고 한다면 손절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손절은 어차피 한 번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절선이 가까운 데서 사면 확률이 반반이라 했을 때 손절 금액은 작고 저항은 기니까 수익 나는 금액은 크겠죠. 저항 명확하잖아요. 여기 왔을 때 판다. 여기 혹은 여기 왔을 때 판다. 이렇게 저항과 저항끼리 연결해 놓은 선을 기준으로 삼으면 즉 10번 손절하고 10번 익절했을 때 수익이 많으면 손절이 무섭지가 않아요. 이탈해서 다시 오면 다시 여기서 기다려서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별첨인데 여러분 유료방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검색기 이런 거나 제가 경험 많이 해봤는데 진짜 수익 막 잘 나요. 걔네 막 세력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유료방 같은 데는 그래서 자기들이 끌어올릴 거니까 수익 나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걔들이 던지는 거는 진짜 하나 미끄러지면 정말 수익 10번 본 거 다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즉 손절 10번 하고 익절 10번 했을 때 손해가 크면 그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여기서 샀을 때는 잃을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준을 세워야겠죠. 기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세운다.
선반영을 이용해 하락시만 산다 해도 기준이 없다면 오히려 추세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게 추세 하락이죠, 이게. 여기서 손절하지 않으면 추세 하락이 크니까 하락시에 샀을 때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뭐 여기서 해주겠지. 여기가 제2 기준선이라면 그럼 여기서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사면 돼요. 그리고 이탈하면 또 손절하고 그럼 여기서 다시 사면 되겠죠. 이렇게 하락 추세라도 손절 한 번, 두 번, 세 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통은 한 번이에요. 결국 한 번이에요. 왜? 다시 이 저점에서 여러 번 이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다면 지금 이 종목의 기준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하면 먹고 또 여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이 생기는 곳을 예상해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저점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여기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한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저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저점을 기다린다. 추세 하락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박스권의 저점을. 자, 간단합니다. 다중바닥의 형태를 찾습니다. 여기가 다중바닥이죠. 저점과 저점이 많이 만나는 곳. 여긴 다중저항이고요. 저항과 저항이 자주 만나는 곳. 이탈 시 다음 저점은 쌍바닥 매수 자리로 삼는다. 얘는 지금 고점 박스권이라서 이렇게 큰 이탈이 나왔는데 이 바닥 박스권에서는 이런 큰 이탈은 나올 확률이 적어요. 큰 이탈을 할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바닥 박스권이라고 가정하면 이탈 시에 이 쌍바닥부터 이 쌍바닥 자리부터 분할 매수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 이런 전략도 있다는 거지.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건 우린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박스권의 기준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박스권을 설정한다. 기준을. 그리고 하락할 때만 산다. 즉 저점에 닿았을 때. 그리고 대형주와 중형주를 구분합니다. 대형주는 박스권을 절대 곱게 그리지 않아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세력이 컨트롤하기 매우 힘듭니다. 중형주는 기다란 박스권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세력들이 기준 가격에서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즉 세력들이 컨트롤하기 쉬운 시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뭐 예를 들면 패시브 자금이나 혹은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의해서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 박스권을 인위적으로 그리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생기기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 저점에서만 계속 반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린다는 건 인위적인 거란 거죠. 그걸 이용한 매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총이 무거운 대형주는 적립식 매매의 관점,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게 대형주인데 시총 1조 가까이 되는 것, 대형주의 기준을 시총 1조로 잡으면 됩니다. 전 1조로 잡아요, 제 기준은. 박스권을 잘 안 그려주죠. 월봉에서 보면 그냥 상승 추세라서 그래요. 이런 게 박스권이겠죠. 근데 얘는 보시면 이런 쌍바닥을 잘 주지도 않고 잘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저점 만들어주면 이렇게 여기서 지켜줘야 되는데 바로 이탈시켜버리죠. 이게 아무래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주식수가 작은 대형주들이 있어요. 주식수는 1600만 주, 즉 막 3000만 주 미만인데 시총은 1조 5천억. 시총이 커요. 이런 대형주들은 세력들이 개입을 많이 합니다. 이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물량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건 또 저점 잘 노리면 실적이 좋으니까. 여기서 핵심이 실적과 실체가 있는 중형주는 박스권 매매의 관점으로. 즉 제가 설명드린 이 박스권 매매는 실적과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적과 실체가 있는 중형주에서 활용되는 매매법입니다. 주식의 기본이라고 하면 이런 잡주,
세력들이 크게 해먹는 주식은 안 하는 게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 매매법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실적과 실체가 있는 중형주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재산은 지킬 수 있어요. 적어도 이 박스권 매매 아니라도 이 기본만 지켜도 주식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 하락 추세와의 동기화. 이건 이 박스권 매매 가능하면 제가 다음에 영상 올려드리면 이 또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선 혹은 하락 추세선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하락 추세선, 이렇게 하락 추세선. 이건 상승 추세선이겠죠. 이걸 그리면 이걸 또 박스권 매매 기법으로 트레이딩 할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매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죠. 이거 똑같은 말이죠. 지키면 되는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욕망의 바다. 유혹이 파도치는 바다예요. 이 주식장은. 담배를 끊으면 건강해지는데 모두 알지만 쉽지 않죠. 20년 적금하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요새 적금 잘 안 하죠. 요새 젊은이들. 모두가 아는데 왜 쉽지 않을까? 저는 요즘 보면 인간이기에 당연한 권리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바꿔 말하면 주식장에서 대입해 말해보면 예의가 없는 게 돈을 잃는 거예요. 기본을 안 지키니까 돈을 잃어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 기본을 까먹습니다. 이 선이란 게 있는데 선을 자꾸 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의 주식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긴 글 쓰면서 참 꼰대 같은 글이지만 쓰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